안녕하세요. 동북삼성 hin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내용인 절망 속에서 잡은 지푸라기 제4편 남편을 봉고차에 태우고 갔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 동포 남성분이 30km 정도 서행을 하면서 운행하는 도중에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아이와 약간의 추돌이 있었습니다. 세게 박진 않았고요. 어린아이는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울면서 집에 간 상황이었는데요. 신고위에서 적발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죄목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외국인을 봉고차에 태우고 강제 퇴거시키려고 데리고 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법무부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경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6월 1일부터는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만 재입국을 할 수 있고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재입국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국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진단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또한 별도로 며칠 전에 나온 공지는 C3계열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2020년 4월 12일 이전에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에 과거에는 현지에서 F6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F6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재입국 허가라든가 그 F6 비자 변경 문제, 또한 중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친석공개 공증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4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잡은 지푸라기 제4편 남편을 봉고차에 태우고 갔어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 벌금 700만 원 중국 동포. 행정사님 사무실 어딘가요?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쉬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간략하게 이분의 사연을 듣고 사무실 방문 예약을 일요일 오후로 잡았다. 이분은 일요일에 창원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분처럼 사건이 있는 분들은 지방에서 하루 시간을 내서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분의 사건을 들어보니 본인이 시속 30km 정도 속도로 골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본인의 차량 뒤쪽을 부딪히고 넘어졌다고 한다. 본인은 바로 차량을 정지하고 내려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더니 아이가 울고 있어서 놀란 줄 알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다친 곳이 없나 확인을 하였다고 한다. 놀란 아이는 울면서 집을 향하여 달려갔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차량 우측 측면과 아이 자전거 추돌이 살짝 부딪혔고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 이 사건이 주위 사람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분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벌금 및 출국 조치 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방문하여 사건을 상담하듯이 이분도 창원시 여러 곳에서 상담했다고 한다. 결국 이분은 친한 친구에게 본인의 사건을 말하였고 도움을 줄 사람을 추천받았다. 이분 친구는 나를 추천했다. 이분 친구가 나를 추천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분 친구도 중국 동포로서 과거에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출국 명령 위기에서 나의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여 계속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친구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에 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나왔을 때 행정사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고 지금 한족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여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하면 배우자도 함께 출국해야 합니다.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그제서야 이분은 조금 안심을 하고 창원으로 내려갔다. 다음 날 이분의 죄명을 확인하였더니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이 적용되었다. 피해자 쪽에서 진단서를 냈으며 도주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던 것 같다.
생각보다 법 적용이 엄중했다. 일주일 후 이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행정사님, 벌금 700만 원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납부하면 출입국 사무소 가야겠지요. 이분에게 벌금을 납부하고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받는 날짜를 정해서 가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저녁 8시경 퇴근 중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여기 창원인데요. 제 남편 아시나요? 지금 출입국 직원들이 여러 명 와서 남편을 봉고차에 태우고 갔어요. 나는 상황을 직감했다. 창원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 명령도 아닌 강제 퇴거시키려고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강제 퇴거를 시키면 이분은 신변 정리도 제대로 못한 채 출국하면서 입국 규제 3년이 걸린다. 남편이 실수는 하였지만 바로 눈앞에서 출입국 직원이 남편을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데려가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을 어떤 마음일까? 앞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급한 마음에 남편이 준 명함을 보고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이분에게 내일 바로 창원에 내려간다고 하고 이분 아내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서류를 준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갔다. 늘 느끼는 것은 사범심사 및 출국 조치는 갑자기 돌출되는 변수에 대처해야만 한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출입국 직원들이 들이닥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창원에 도착하여 이분의 배우자와 함께 창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분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다행히 벌금을 납부할 시간을 주었다. 직원은 남자를 내보내 줄 테니 다시 온다는 각서를 쓰고 벌금을 납부하고 바로 출입국에 오세요. 강제 퇴거하려고 잡아온 외국인을 다시 내보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더 준비를 하여 출입국에 출석하자 사범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강제 퇴거시키려고 데려온 외국인이기에 사범심사는 부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원은 중국 동포를 강제 퇴거시키려는 듯 말투가 계속적으로 퉁명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다. 이것은 내가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성향이고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다. 제출한 여러 서류를 보고 직원은 중국 동포에 대한 강제 퇴거 결정을 보류하였다. 심사 결정 후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내보내 줄 테니 전화하면 바로 출석한다는 각서를 쓰세요. 다행히 각서를 쓰고 중국 동포는 출입국사무소를 나올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창원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분에게 연락이 왔다. 여기 창원 출입국 사무소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출석하세요.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지난번과 같이 새벽에 일어나 KTX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갔다. 출입국 직원은 강제 퇴거 시키려고 하였지만 기회를 한 번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준법 정신으로 사세요. 서명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창원 출입국사무소를 나오면서 중국 동포 남성분 얼굴에서 비로소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이분 동생은 형이 걱정이 되었는지 창원 출입국사무소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은 출입국 직원이 강제 퇴거시키려고 데리고 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분명히 출국 조치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체류하게 되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창원역에서 형제의 배웅을 받고 서울행 KTX에 올라탔다. 구독을 누르시면 수시로 변경되는 출입국 정책과 다음 편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북 삼성행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